연료 공급을 허용을 해주시면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죠. 바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한미 국방장관이 첫 단추를 꼈다, 협의가 시작됐다라고까지 전해드렸어요. 아직 디테일은 좀 남아 있지만 일단 문근식 교수님이 저희가 찾아보니까 이 초대 핵 추진 잠수함 추진 단장까지도 역임을 하셨던 이력이 있어서 이번 그 소식이 굉장히 남다르실 것 같아요, 감회가. 오랜 체증이 내려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한미 정상회담 할 때 얘기를 하리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예. 일거에 미국, 한국 국민들, 의회 다 이렇게 꼭 필요성을 유쳤고, 그다음에 우리는 왜 필요한지, 그다음에 우리는 할 수 있다, 만들 수 있다. 그러나 핵연료만 필요하다. 이걸 함으로써 주변국까지 다 공포를 했단 말이죠. 네. 이거는 이제 핵추진 잠수함을 공론화를 시키는 하나의 현장인데, 참으로 이제 해군에도 축하할 일이고,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좋아하는 반면에 또 아직도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따지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얘기하면 뒷북치는 거예요. 사실 트럼프 일기 때부터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도와달라, 협조를 해달라니까 NCND 부정도 긍정도 안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강한 부정은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이미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한 30% 진도가 나가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비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간 상태에는 이미 수천억을 투자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지금 필요성 가지고 갑론을 박아는 건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일단 잘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이제 국민적 여론을 응집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누구보다 국내 또 최고 전문가, 잠수함 전문가신 우리 문 교수님이 이렇게까지 흥분하시는 거 보면은 기쁜 소식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 세계가 난리였어요. 우리뿐만이 아니라요. 네. 전 세계가 놀라기 전에 저부터 놀랬고요. 네. 이거 처음에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거 보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해도 되나라는 우려가 좀 들었었는데, 그 다음에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승인을 해줬다는 얘기를 들어서 놀랬고, 또 다른 나라들도 아마 저처럼 이게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지, 그 AP통신이랑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해주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미국이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기술을 제공해 줄 것이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이건 약간 오해가 있는 부분이긴 한데, 오해를 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 게, 미국이 이렇게 핵 추진 잠수함에 관해서 다른 나라한테 뭔가 언급을 하거나 기술을 이전해 준다고 하거나 승인을 해준 적은 거의 없고, 아마 네. 1950년대 영국이 거의 유일한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전 다른 나라를 굉장히 많이 놀랬죠. 그래서 이제 관련 보도들도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으로 이제 우리나라한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오랫동안 수건 사업이었던 게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번에는 이 건조가 과연 현실화는 될 수 있을지 벌써 이제 기대도 크지만 우려가 또 나오는 것도 현실이기는 합니다. 일단 오래된 수건이라고 했으니까 짧게 한번 짚어보죠. 얼마나 오래된 수건이에요? 저도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이게 김영삼 정부 때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국제 정세를 잘 보시면 예. 소련이 무너지기 때던 때였죠. 네. 그다음에 냉전이 이제 무너지면서 우리가 당시에 이제 러시아에 차관도 빌려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불곰 사업 같은 거 진행했는데, 요때 약간 극비 사업으로 추진을 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사실 본격화된 건 저도 기억이 나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때 이제 핵잠 검토도 했었고 네. 전담부서 설치도 했었고, 여기 또 계시잖아요. 예. 당시 근무를 또 하셨던 우리 그랬고. 문 교수님. 다만 그때 이제 언론의 이제 비닉 사업으로, 이제 비밀 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언론에 좀 노출이 됐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의 우라늄 농출 시설 사찰과 이 언론 노출이 되면서 네. 잠정적으로 약간 중단이 됐었죠. 네, 그런 일단 문제도 있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국산 잠수함을 건조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졌기 때문에 원자력 잠수함까지, 특히 이제 핵추진 잠수함까지 가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어서 다음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사실 비닉으로 많이 했어요. 비닉 사업으로 진행을 했고, 다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는 이 핵추진 잠수함보다는 예. 미사일 협정 개정에 오히려 좀 포커스가 맞춰졌었죠.
그러면서 미사일 협정은 개정을 했지만 예. 핵 추진 잠수함은 살짝 좀 뒤로 밀렸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비닉 사업이라고 해주셔서 문 교수님께 좀 여쭤보면은 그래도 지금은 좀 밝힐 수 있다. 당시에 좀 얼마나 비밀리 하셨던 거예요? 당시 제가 할 때는 비닉 사업을 설정 안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누가 언론에 터뜨려 중지했다는데 사실 그때는 기술적으로 너무 열악했어요. 잠수함, 핵잠수함 만들려면은 잠수함 만들 수 있느냐는 경험이 있어야 되고 원자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독일에서 잠수함을 가져온 10년 네.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위에서 내려온 지시는 7년 만에 만들어라.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었고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해군에서도 이제 이지스 구축함을 가지려고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예상이 너무 한 번에 많이 들어간다. 이런 뭐 여론도 있었죠. 자, 본격적으로 이제 핵잠수함 건조를 이제 저희가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을 승인을 했으니까 그런데 승인한 이후에 벌써부터 이제 우리나라에 풀어야 할 숙제들이 산더미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는 건데 자, 첫 번째 넘어야 할 산 뭘까요? 그러니까 잠수함이 저렇게 만들어지기까지 일단 기술력이 문제라는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문 교수님. 지금 이 2025년 우리에게 핵 추진 잠수함 만들 기술력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원자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는데 잠수함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의 디젤 잠수함 만들어서 이미 수출을 하고 있고 지금 캐나다하고 뭐 독일하고 양 2파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는 뭐 디젤 잠수함은 우리가 독일에서 배워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년 만에 인도네시아하고 경쟁해서 우리가 사업을 땄고 그다음에 이번에 캐나다는 두 번째 이제 경쟁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은 독일이 디젤 잠수함 베스트셀러예요. 거기를 이제 누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괜찮죠. 그다음에 원자로는 UAE나 뭐 체코 최근 애들은 팔자고 하는데 네. 이거는 원리는 똑같아요. 원자력 발전소에 원자로나 함정에 들어가. 근데 얼마나 컴팩트하게 조그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안전하게 만드냐 이건데 이 능력도 우리는 갖추고 있어요. 그러나 단지 우리가 부족한 거는 함정용으로 작게 만드는 거. 이거는 아직 우리가 안 만들어 봤는데 네. 지금 연구 단계에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육상에서 지금 다 만들어보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수함을 만드는 이제 기술을 갖추고 있더라도 이제 원자로 기술까지도 문제 없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그러니까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원자로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이 우리가 있냐 이 여부일 것 같아요. 기반 기술은 다 갖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SMR. SMR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거를 실제로 만들 수 있는 나라 몇 나라 안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꼽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원자로들 그동안 계속 만들어 왔고 또 한 가지 이제 영상으로 나오고 있지만 핵 추진 잠수함에 있어서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발전용 원자로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소음. 그 다음에 한정된 공간, 특히 잠수함이라는 공간에 원자로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소형화 설계가 들어가야 되겠죠. 또 한 가지로는 이 제한된 공간에서 승조원들이 활동을 합니다. 근데 방사능에 노출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폐 기술들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한 가지로는 진동하고 소음은 사실 잠수함에 굉장히 생존력과 밀접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재래식 잠수함을 하면서 이런 소음 진동을 잡는 기술을 많이 국산화 시켰어요. 그래서 일단은 원자로만 우리가 정말 안전한 원자로를 잘 만들게 되면 그 다음은 사실 좀 쉽게 갈 수 있다. 기반 기술은 이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검증이 완벽하게 된다라면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기술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 이제 문제는 없다. 이렇게 두 전문가께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그럼 다음 풀어야 될 게 뭔지 한번 보도록 하죠. 기술은 문제가 없는데 자 승인이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앞서서 근데 SNS를 통해 문 교수님 문제 없다 그냥 해라라고 했으면은 이게 왜 승인이 문제인 거예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핵잠수함 만들어라 말할 그런 권한은 없어요,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주권의 문제 만들 수 있는데 거기 원자로를 만들려면 우라늄 원료, 핵연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국제법에 제재를 받게 돼 있어. 군함의 수신체로 사용해도 군사적 사용이다. 이렇게 하면 특히 한미 원자력 협정에는 군사적으로 적용할 때는 허가를 받게 돼 있고 IAEA나 NPT에서도 군사적으로 적용할 때는
보고하고 와서 사찰을 받고 이런 절차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만들려면 우리가 오라늄 농축 시설과 제철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려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우리 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는 예. 그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는 빨리 만들고 싶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잘하는 행정명령 있지 않느냐. 네. 이걸 빨리 발효해가지고 우리가 이 확잠수함 만드는데 지장했기 때문에 길을 터달라.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아니 그러면 이게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요. 문 교수님 그러면 이 원자력 협정 빨리 해달라. 트럼프 이제 SNS로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빨리 좀 하자. 이렇게 나설 수는 없어요. 그거는 이제 미국 의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원자력 협정 개정하려면 한미가 충분히 고위급에서 논의를 하고 그걸 미국 의회에서 동의하고 그다음에 그걸 대통령이 최종 승인해야 돼요. 그때가 되면은 내가 승인했다 얘기가 돼야 되는데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어요. 예. 교감이 있었다고 지난번에 8월 달에도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됐다 내가 뭐 오케이 승인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실무자들이 해결할 일이 법을 고치고 그 전에 네. 우리 한국에서 빨리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이제 실무자들이 행정협정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죠. 그러니까 행정협정이라고 했으니까 트럼프가 행정명령. 사실 행정명령. 그 얘기가 그러니까 트럼프가 좋아하는 거예요. 네. 계속 행정명령 여러 개 막 수백 개씩 사인하면서 나 이거 하겠다 이거 하겠다 하니까 그걸 행정명령으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행정명령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긴 한데 예.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그 범위가 되게 애매모호해졌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명령을 먼저 받아서 일단 시작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거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봐주시고 뭐 그냥 이것도 도와주시고 약간 이렇게 조금씩 그냥 조금씩 이렇게 넘어가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실무진 협상이 끝나고 원자력 협정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건 간에 의회의 승인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이 승인을 받는 게 하고 제가 보기엔 지난번에 아무래도 금관이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신라의 또 자랑이 이제 황금 보검이 하나 있거든요. 네, 그걸 하나 이렇게 딱 보내주면 좀 빨리 행정명령이 좀 내려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문 교수님 얘기대로 되게 절차가 복잡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문제도 끼어 있고 또 하나 존재가 트럼프라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이 협정이 이제 변화하는 물꼬가 튀어졌지만 네. 트럼프 때문에 이 문이 다시 닫힐 수 있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워낙 변덕이 심한 사람이고 필리조선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제대로 알고 있는 지점도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 지점을 우리가 잘 구슬려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를 뭐 얻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을 잘하신 거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안보에도 필요하다. 미국이 자꾸 우리한테 방위비를 줄이라 하는데 네. 우리가 여기서 막아주면 미국 방위비 줄일 거 아니냐. 그렇죠. 예.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국 의회도 일종의 설득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화면에 나온 것처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행정명령 서명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빨리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된다라는 조언까지 주셨는데 그런데 자 기술 승인에 이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산 넘어 산 이게 또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장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거 핵추진 잠수함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만들으라면서 콕 집어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에서 하라는 건데 저게 지금 안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승인까지 나왔을 때 저 되게 좋아했어요. 네. 근데 필리가 나온 순간 이랬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지금 미국 내 여러 이제 특수선을 하는 조선업체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근데 필리는 군함도 안 만들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미 정부가 발주한 지금 이제 그림에 나오는 게 미 정부가 발주한 일종의 행정선, 네. 그러니까 훈련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선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배는 지금 하고 있는데 군함도 안 만들죠. 또 한 가지는 잠수함도 안 만들어봤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잠수함을 만드는 업체는 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너럴 다이나믹스 일렉트릭 보트가 있고 헌팅턴 일기에스라는 데가 있는데 그런 설비가 전혀 없는데 여기서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려면 시설 먼저 갖춰야 되죠. 그다음에 이 잠수함을 건조하는 인력도 양성을 해야죠. 네. 이러면 하세월이에요. 돈도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좀 요거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결할 거냐. 물론 이제 빈말이면 좋겠습니다. 네. 빈말이면 참 다행인데 이게 만약에 꼭 필수 조건이라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원자로 관련된 시설들도 갖춰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죠. 그렇게 되면. 아니 그러면 트럼프 속내를 한번 생각해보죠. 그러니까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거다. 네. 솔직히 SNS에 그냥 뭐 미국의 그냥 조선소도 아니에요. 네. 필리라고 콕 네. 집었는데 이걸 핵잠 건조가 불가능하다는 건 몰랐을까요?
일단은 몰랐을 가능성이 절반 정도 되고요.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를 보니까 하나는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데 이 의도를 위해서 한번 블러핑을 꺼낸 거 아닐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필리 조선소는 선거가 2개 정도밖에 없는 굉장히 작은 곳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려면 대규모 시설을 새로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조선소를 새로 짓다시피 해야 되는 건데 이러려면은 조선소를 짓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화 오션 측에서 이걸 감당할 수 있냐는 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만약에 이게 그냥 블러핑이다 그러면 일종의 상징적인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에게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허락했지만 주요한 결정이나 어떤 통제권은 우리가 갖겠다라는 식의 어떤 암묵적인 어떤 선언이 아닐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앞쪽에 그냥 빈말이라 그러면 이 황금 보검이랑 이게 고국으로 된 거 몇 개 선물로 보내주면 저게 풀어질 텐데 만약에 네. 후자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실무진이 가서 필리 조선소가 안 되는 이유를 좀 설득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제 얘기를 좀 풀어가야 되는 그런 현명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황금복은 우리 정명수 작가님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근데 SNS 다시 보면은요. 아까 뭐 몰랐을 가능성을 좀 짚어주시긴 했지만 밑에 보면 미국의 조선업이 대대적인 부활을 맞을 것이라고 했거든요. 이걸 두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워낙 사업가니까 되치기 한 거다. 역으로 미국의 조선업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한테 이걸 역으로 제안한 거다. 어떻게 보세요? 모르고 잘 알면서 했으면은 그냥 어거지를 부린 거고 우리를 무시한 거고 모르고 했으면 유권자를 의식한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알면서도 저런 고집을 피운다. 네. 그러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한미 조선업 협력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첫 단추부터 갈등을 일으키면은 우리는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다 시설이 있는데 왜 미국까지 지어야 되며 미국에서 지으면은 또 우리한테 가져올 때는 거기서 수출러가도 봐야 되고 한국에서 고장 나면 미국까지 수리하러 가야 돼요. 이런 아주 복잡한 절차가 있고 그다음에 기업에서도 우리가 이중 투자를 하겠어요? 여기도 시설 투자 이미 했고 네. 근데 미국에서 또 투자하고 그러면 기업에 남는 게 없죠. 장사하는 영업하는 사람들 돈이 안 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다 고려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SCG를 확실히 빨리 만들어야 돼요. 네. Shipbuilding Consultative 그룹을 만들어서 조선협력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상세하게 토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소요 기간, 비용, 그다음에 거기에 부과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우리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아주 합리적인 방법으로 시작을 하지 않으면 한미 조선 협력이 오히려 갈등만 일으키는 소지가 될 수 있다. 그래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고집을 만약에 꺾지 않고 필리 조선소에서 그냥 지어라 이대로 만약에 간다고 가정을 합니다. 김대혁 의원. 자, 그러면 우리가 거기 없는 인프라도 져줘야 되고 만약에 우리 인력이 아니라 미국의 인력을 그대로 가져다 쓰게 된다면 미국 인력비도 사실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그러면은 인프라 비용에 인력 비용에 그런데 이 핵추진 잠수함 만드는 것 자체만으로도 비용이 상당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몇 번 이런 연구 영역을 통해서 네. 비용 추산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한 4,000톤급 이런 핵추진 잠수함을 이제 건조를 하려고 세척 기준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때는 한 1조 2천억 정도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한번 나왔습니다. 그때가 한 1조 7천억 나왔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필리라는 변수를 빼고 네. 국내 건조라는 환경으로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진수한 장영실함이 순수 건조 비용만 9천억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급 장비, 나라에서 사주는 네. 뭐 여러 가지 장비 빼고 건조 비용만 9천억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계산해 보면 척당 건조 비용이 장영실함도 1조가 넘어가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국내에서 건조한다 그래도 여러 가지 또 시설 투자를 또 해야 됩니다. 네. 특히 이제 원자력과 관련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제가 이제 어림짐작으로 계산해 봤을 땐 2조 원 플러스 알파 정도 하지 않을까.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걸 다 고려해 봤을 네, 때는 이제 그 정도라고 보는데 근데 그만큼 우리가 국내에서 투자한 만큼 다른 걸로 돌아오겠죠. 이제 그런 비용을 상세해 보면 이게 너무 많이 드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지금 드리고 미국이 싶습니다.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이지스 구축하면 우리가 한국에서 만들면 절반값이에요. 미국에. 그럼 이거 당연히 같은 비율로 적용될 것이고 그다음에 2021년대 남중국해에서 시울프급 잠수함이 해저산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함수가 깨졌는데 큰 사고를 날 뻔했어요. 그 수리를 들어갔는데
2021년도 지금까지 수리하고 있어요. 인력도 수리 인력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부품 공급이 많이 중단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내년 말까지 가면은 이 수리하는데 5년 걸린다. 그럼 진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새로운 조선소를 만든다 하면은 우리 인력에 가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양쪽으로 인력을 뽑아야 되고 양성해야 되는데 우리 조선소는 그러면 쉬어야 돼요. 그럼 우리 빨리 만들어 미국에서 빨리 만들어 우리 빨리 많이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엄청난 그 불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검토해서 양국에 좋은 아이디어를 내야 된다. 만약에 진짜 개인적인 추정으로 한번 해보시면요. 그러니까 미국의 인력으로 미국에 우리가 인프라를 다 깔아주고 거기서 우리가 만약에 핵잠수함을 건조한다. 근데 목표가 2030년 중반까지 한 4-5척은 만드는 거거든요. 4척을 만든다고 가정을 해보죠. 얼마나 들어요? 그러면은 뭐 조금 전에 2조 4천억에서 3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한 척에 여기서는 그래요. 그럼 이 한 척에 6조 든다고 보면 6조. 64, 24조 드는데 우리 12조 든단 말이에요. 그럼 2배가 든다고. 어마어마하게 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인건비가 비싸고 그다음에 기술자도 부족하고 진도도 안 나가고 거기다가 뭐 원자력 그 하면은 핵연료를 처리하는 가공하는 기술 공장을 만들려면은 이거는 미국에서 인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다음에 모든 환경 조건은 미국 표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에 적용하던 걸 다 바꿔야 돼 또. 그러면 거기서 논쟁이 일어나고 진도가 나가겠느냐. 예. 그래서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알고 했다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조선 동맹은 거기 갈 수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확히 판단하고 소요 기간, 비용 여러 가지 부대 조건을 검토한 후에 추진하라. 그래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얘기한 것이 헛말이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이제 좋긴 좋은 소식인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좀 머리가 복잡해지는 그런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 세 가지 난관을 뚫고 우리가 그 목표한 대로 2030년에 5,000톤급 이상의 핵추진 잠수함 4척을 한번 완성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어디에 어떻게 배치돼서 운용되는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문국식 교수님,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고 나서 우리가 이걸 한 번도 안 써봤잖아요. 그리고 이거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일 부족한 거는 원자로를 어떻게 운용하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미국에서도 원자력 잠수함 타는 사람들은 한 6개월 정도 교육을 시켜요. 네. 그래서 지금 호주도 오커스 동맹, 오커스 협정을 해가지고 이미 승조원들이 교육을 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도 그런 협력을 오늘 피트 헤그세스가 적극 지원하게 했더니 그런 거 해주겠죠. 그렇게 해서 그 부분만 보완하면은 디젤 잠수함 우리가 세계 최고로 운용을 잘해요. 네. 림팩 가서 훈련하는 거 보면 우리 깜짝 놀란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만 보완해달라. 자우지간 핵이 문제입니다. 핵 쪽이 문제입니다. 네. 그것만 보완하면 문제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해외에서 실습하면 되는 문제다. 네. 자, 이런 설명이신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에서 실습을 했어요. 실습을 한 인력들이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좀 해야 될 텐데 그러면 핵추진 잠수함에 무기를 실을 수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뭘 실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만든 재래식 잠수함, 특히 이제 장보고 3 배치 1부터 네. 이 다른 나라 재래식 잠수함하고 틀려요. 왜냐? 우리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쏠 수 있는 발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장형 실험이 나오지만 예. 기존에 이제 도산 안창호함은 발사관이 6개였으면 장형 실험은 10개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해군의 재래식 잠수함만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오. 그러니까 이제 은밀하게 적 깊은 곳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이 핵추진 잠수함 하게 되면 사실 이제 물 밖에 나올 일이 없죠. 그렇게 되면 이거를 상대해야 되는 적들 입장에서는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시에 임의의 장소를 우리가 마음대로 타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만든 향후 핵추진 잠수함은 이런 타격 능력이 좀 우선시 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먹 능력, 타격 능력이 더 우선시 될 거다라는 설명이신 건데, 자, 그러면 이렇게 자랑스러운 핵추진 잠수함이 건조가 됐어요. 이제 어떤 역할을 좀 하게 될지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럼 평상시에는 어떤 역할을 하게 돼요? 일단 평상시에는 그 마덱스 행사 같은 데 나와서 일반인한테 공개가 좀 어느 정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꼭 가서 한번 보고 싶은 게 실물로 있고요. 보고 싶으시군요. 실물을 보고 싶은 게 예. 있고, 두 번째는 평시에는 훈련을 해야죠. 왜냐면 우리가 처음으로 갖는 원자력 잠수함이잖아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니까 우리가 많은 준비를 했다 그래도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군과 합동훈련을 통해서 노하우를 쌓아가야 되는 게 하나 있고, 예.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목표는 북한이 지금 건조하고 있는 핵추진 잠수함이거든요. 이 핵추진 잠수함이 만약에 북한이 만든다 그러면 우리의 디젤 잠수함은 추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아주 짧게 달리는 단거리 스프린터라면
이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은 핵추진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 마라토너거든요. 네. 짧은 순간은 추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긴 거리의 추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의 잠수함을 평시에 추적하는 게 가장 큰 일. 그다음에 또 평상시에 군이나 군에 관련된 무기가 가장 중요한 거는 전시에 대비하는 훈련들이거든요. 그건 전시에 대비. 그리고 이제 여기 항상 언급된 영화가 예전에 나왔던 유령이란 영화 있거든요. 아, 그 유령이란 정우성 씨. 네, 정우성 씨 나왔던 그 최민수 씨랑 나왔던 영화인데 거기 보면 함장이 그 출항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유령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그러니까는 이제 아마 핵추진 잠수함이 만들어지게 되면 같은 이제 개념이 되기 때문에 전시에 사용하게 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치는 게 평시에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 이제 평시를 짚어봤으면은 이것도 궁금해. 이제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어렵게 내척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어느 부대에 어디에 어떻게 배치될까요? 그걸 얘기해 주면 저기 대비하는데 상상을 해보죠. 그러면 은밀하게 그래서 예. 이제 어디가 핵심적으로 공격을 해야 될 때냐, 어디를 차단해야 될 때냐. 핵추진 잠수함은 고속을 이용해서 기동성을 이용해서 뭐 적 잠수함 못 나오게 하는 이게 가장 중요하고 예. 그다음에 중요한 타겟들 가장 영향가 있는 쉬운 말로 영향가 있는 고가의 표적을 겨냥해서 격침을 시켜버려야죠. 그러면은 항구에 나오자마자 격침을 시키면 항구가 마비돼 버려요. 스쿠리가 이 고장 닿기 때문에 출항을 못해요. 네. 이런 임무 그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공세적 대담정 작전 그래요. 그래서 그 임무를 디젤 잠수함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디젤 잠수함 같은 게 그거 하다가 들키면은 예. 도망 나와야 되는데 디젤 잠수함은 1시간 후 전속으로 도망 나오면 배터리 아웃 그냥 깡통이 돼 버려요. 근데 핵추진 잠수함은 전속으로 뭐 무제한 도망올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하죠. 지금 근데 지도를 보면은요, 저게 마양도라는 데서 앞에 잠수함이 있고 저걸 우리가 뭔가 탐지하는 그래픽이 나오네요. 이제 감시하는 거죠. 예. 적 동태를 감시하다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아주 중요한 표적이 오면 공격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적 동태를 감시하고 있다가 우리 해군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네. 육해 공군한테 전파를 하는 거예요. 감시하다가. 그래서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는 거기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네. 한참 기다리면 배터리가 소진되면 올라 충전하다 들킨단 말이에요. 근데 핵잠수함 같은 경우는 저런 임무를 안 올라가도 되니까 잠깐 자기가 필요할 때만 잠깐 올라가서 확인하고 이런 임무를 하면서 적의 동태를 전파하고 필요시 자기가 공격하고 네. 이런 임무를 할 수 있죠. 근데 아까 잠깐 그래픽 보면 마양도 앞에 한 잠수함이 한 4척 정도 보이는데 저기가 좀 북한의 잠수함이 많은 곳이에요? 잠수함 기지 쉬운 말로 하면 득실득실해요. 그래서 그래요?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 북한이 제일 많아요. 예. 우리보다 30년 먼저 잠수함 갖기 시작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너무 오래되고 그래가지고 낙후됐다 하는데 그래도 잠수함이라는 건 일단 성능이 좋든 말든 예. 하나 물속으로 들어가면 게릴라 세력이 변하기 때문에 엄청 두렵다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차단해야 돼 나오는 걸 그런 작전을 해야 됩니다. 근데 네. 항구 입구 정도에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만약 전시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무장을 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시.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국내에서 만든 특별한 기뢰가 하나 있어요. 이제 자항 기뢰라고 하는데 네. 자항 기뢰 같은 경우에 항구 내부까지 기뢰가 움직여서 들어갑니다. 그럼 나왔을 때 이 기뢰 탐색이 되면 공격 당하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보통 이제 전시가 되면 뭐 어뢰로도 공격을 하지만 예. 여러 가지 갖고 있는 무장을 사용해서 어떻게 보면은 잠수함뿐만 아니라 북한의 해상 세력을 경멸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김대위 의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만약에 이 마양도 근처의 잠복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니까 가상 시나리오를 우리가 한번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짚어보면은 어떻게 좀 상황이 그려지세요? 그러니까 평시에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마양도에서 출항하는 잠수함들을 추적 감시하는 예. 임무가 이제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잠수함만에서 나오는 독특한 소리가 있어요. 음문. 이걸 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전시가 되면 예. 못 나오게 해야죠. 그러니까 기뢰도 뿌리고 그다음에 어뢰로 공격하고 그다음에 SLBM 탑재된 미사일로 기지를 파괴하는 그런 식의 작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제 가상 시나리오까지 저렇게 타격하는 것까지 보여드렸는데 자, 저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을 이제 견제하는 탐지용으로도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잠수함의 평시 임무는 염탐꾼 노릇을 잘해야 돼요.
아까 뭐 정 작가님도 얘기하셨지만은 정부 수집을 해 전시에 쓰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시간에도 잠수함은 적에게 들키지 않고 정부 수집을 잘하는 그런 나라가 잘 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해에도 지금 러시아, 중국 뭐 여러 나라 잠수함이 있는데 그런 거를 다 고려하고 네. 그래서 뭐 징후가 포착되면은 가장 기동성이 우수한 핵추진 잠수함, 그다음에 SLBM을 실은 잠수함은 반드시 핵추진 잠수함 추적 감시하는 게 일반적인 전술이에요. 지금 미국과 러시아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도. 그래서 그런 임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래픽이 나온 것처럼 이어도 인근에서도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런 설명이신 거군요.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한번 세 분과 함께 건조 그 과정 그리고 가상 시나리오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